안녕하십니까? 병이 들면 본인도 고생이지만 누구도 고생입니까? 그 사람을 아는 모든 사람들이 다 고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지금 병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자신 있게 구하고 하나님, 제가 병이 들었는데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방법을 잘 몰라서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알았으니까 그 방법대로 살 테니까 병이 낫게 해주셔서 나도 고통받지 않고 내 가족도 고통받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헤쳐나가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고쳐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믿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나았다고 생각되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말라. 그 말씀을 믿어라. 그 말씀을 믿고 행동하면 그 병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여러분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이 땅에서 적어도 병 때문에 고생하지 않고 또 가족들이나 여러분을 아는 분들에게 누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암의 원인과 치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 종류의 암이 있는데 가장 확실한 안전책이 대체 어디에 있을까? 제게 암 환자들을 제가 과거에 20여 년 전에는 수많은 암 환자들을 관리하고 꽤 많은 분들이 회복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저기 다니다가 이제는 할 수 없이 간 겁니다. 부산 삼육병원에 지금 가 있습니다. 가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제 암 환자들이 가끔 옛날처럼 자주는 아니고 가족들이나 보호자가 와서 저하고 상담을 합니다. 그런데 들어보니까 별 볼 일이 있어요? 없어요? 별 볼 일이 없어. 무슨 암이야? 현미 먹고 잘 씹어 먹는다고 낫느냐? 그런 생각을 해요. 운동하면 낫고 햇빛을 쬐면 나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로 실증을 들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 그래서 저렇게 큰 병원들이 돈을 버는 거예요. 인기동이 말만 들으면 수술할 필요도 없는 사람이 수술을 해요? 안 해요?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삶을 바꾸지 아니하고 수술하면 더 빨리 퍼져갖고 빨리 죽어요 또. 근데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 여러분, 단일 질병으로는 가장 많은 생명을 앗아가는 게 암입니다. 순환기 질환이 가장 많은 사람들을 또 앗아가지만은 단일 병으로는 암이 가장 많은 사람들을 죽게 만들어요. 순환기 질환이 뭐라 그랬죠? 고혈압, 심장병, 뇌출혈, 뇌경색 다 순환기 질환입니다. 이것들을 다 합치면 가장 많은 사람들이 혈액순환이 제대로 안 돼서 죽어요. 암도 뭐예요? 혈액순환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암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 문제가 뭔가? 얼마나 시설들이 좋고 값비싼 장비들이 병원을 지금 장식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MRI, CT, 감마, 나이프니 뭐니 이런 거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암이 걸리면 별의별 치료를 하는데 잘 나아요? 안 나아요? 잘 나아요? 잘 안 나.
그렇게 해마다 수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암 연구 심포지엄을 하고 별의별 치료제를 개발해가지고 환자들을 치료한다고 하는데 나아요, 안 나아요? 안 나. 그래가지고 어떻게 치료를 해서 5년 정도 살면 완치라고 이야기합니다. 몇 년 살면? 그래서 그 완치율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늘어났다고 이야기해요. 좋아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좋아졌을까요? 왜 안 좋아졌어? 여러분, 지금 암 진단을 한다고 40대, 50대부터 진단을 받다 보니까 옛날에는 50대, 60대, 70대나 발견되었을 암이 30대, 40대 발견을 되니까 그때 치료를 한다고 해가지고 5년 살면 뭐요? 완치됐다고 한다니까? 5년 살고 뭐하면? 5년만 넘기고 죽어도 뭐야? 완치됐다고 숫자를 넣어요. 여러분, 5년 살고 죽는 게 완치예요? 대답 좀 크게 해봐요. 완치가 되면은 적어도 60년, 70년 살아야지. 맞아요, 안 맞아요? 인기도니까 틀린 사람이요? 근데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럼 암이 대체 뭔가? 이제 뭐를 해야 돼? 알아야 면장을 하지. 그렇죠? 알아야 하지. 암이 대체 뭐냐? 여러분과 제가 결혼을 하면 그래가지고 남자와 여자가 뭐 한다고 그랬어요? 아이를 가지게 되죠. 그것도 몰라서 대답을 안 해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신기해, 안 신기해? 어느 날 두 사람이 결혼하다만 갑자기 아이가 태어났어. 신기해, 안 신기해? 그놈이 세상에 둘이 있어? 내나 이야기해도 또 모르네? 둘도 없는 내 자식이잖아. 안 그래요? 그래요? 그놈이 어때요? 어디서 왔어? 뱃속에서 왔어? 신기해요? 안 신기해요? 기가 막히잖아.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이 세상에 태어났다니까. 그래가지고 하나의 세포가 남자에게서 나오고 여자에게서 나와가지고 둘이 합쳐가지고 또 하나의 세포가 됐네. 그걸 뭐라고 그래? 수정이라고 그래. 그래가지고 그 세포가 손도 나오고 발도 나오고 눈도 나오고 기가 막혀, 안 막혀? 여러분,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요. 거짓말하면 하나님이 아니요. 그것도 대답을 안 하냐? 아는 건 좀 대답을 해봐요.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있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지. 근데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여러분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대. 그러니까 여러분과 자는 누구의 자녀이다?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자식이 아프면 부모가 기분이 좋아요? 부모 말을 안 들었는데 아파. 안 들었으니까 아프면 기분이 좋아야지. 근데 좋아, 안 좋아? 하나님이 그런 분이야. 여러분, 잘못해가지고 병들어서 고생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이 뭐 하기를 원하셔? 낫기를 원하셔.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아가지고 아프면 하나님께 효도하는 사람이 아니요. 그것도 몰라? 이 양반들 큰일 났네. 하나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손발이 다 생겨가지고, 그래서 엄마 아빠가 결혼해가지고 예배를 뵈면은 요놈이 정상일까 하니까 걱정을 해요, 안 해요? 하죠. 그런데 딱 나왔는데 정상이면 어때요? 감사하고 기뻐하죠? 그런데 자라나면서 그놈이 말을 잘 들어, 안 들어? 안 들으면 도로 집어 넣을 수도 없고 이러면 어떻게 할까? 그게 부모의 고민이에요. 그런데 어린 자녀들, 지금 젊은 애들, 또 젊은 남녀들, 부부들, 제발 정신 좀 차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음식은 맛을 위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내 몸에 필요한 음식이 아니고 내 입에 좋은 음식이야. 그래서 온갖 병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어야 돼? 몸에 좋은 음식을 먹어야 돼? 맛도 좋고 몸에도 좋으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대개는 몸에 좋은 음식이 맛있어, 맛없어? 맛이 없어. 왜 그럴까? 왜 그래? 여러분의 입이 타라 그래서 그래. 변질이 됐어요. 썩은 홍어가 맛있다고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몰라? 알아요? 젓갈이 다 먹은 거요. 젓갈 삭힌 거요. 어떻게 보면 썩은 거요. 냄새 맡아봐. 그것이 좋은 냄새인가? 근데 입에 들어가면 맛있어, 맛없어? 맛있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음식을 먹어.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병이 오는 것입니다. 자,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제 이 세포가 자라가지고 손이 되고 발이 되고 눈이 되고 뇌가 나오고 심장이 나오고, 이걸 뭐라고 그래요? 분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화하는 과정 중에 유전자에 문제가 생긴 게 뭐예요? 장애아예요, 장애아. 어떤 경우에는 손이 하나 없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뇌가 하나 없기도 하고, 이런 아이가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 다 뭔 문제예요? 유전자 문제예요. 어머니 뱃속에서 유전자에 이상이 일어나면 비정상적인 장애아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자라가지고 어른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는 넓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그것도 모르죠? 그 다음에는 죽어. 그게 여러분과 제 뭐요? 분명한 운명이야. 분명한 운명. 그래서 성경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뭐한 것이다? 정한 것이다. 정한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 예수님을 믿으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감사해, 안 감사해?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사한대. 믿어요? 믿어져요? 어떻게 믿어? 내가 봤어야지. 보지도 않고 믿는 것이 뭐야? 말도 좋네. 보지도 않고 어떻게 믿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이게 그냥 사람이 지어놓은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또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믿다 보면 다 모든 게 뭐예요? 저절로 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저는 왜 하나님을 그렇게 확실하게 믿을까? 내가 해보니까 병원에서, 다른 병원에서 못 고친다고 어제도 이야기했죠? 하버드에서도 안 되고 서울대에서도 안 된다는데 인기동이가 하란 대로 했더니 신부전이 낫는다. 이야, 대단해 안 대단해? 야, 그런 사람이 여기 앞에 서 있는데 어째 그 모양들이요? 대단한 사람이 서 있으면 야, 눈이 바짝바짝 좀 해야지. 눈이 그냥 다 뭐요? 누구 말 잡고 썩은 뭐 같이 보여? 눈이 좀 반짝반짝 해봐요. 해봐 좀. 그런데요, 그걸 보면서 저는 뭐가 생각이 나요? 와,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구나. 하나님이 하란 대로 내가 사람들에게 그렇게 시켰더니 세상에서는 못 고친다는 병도 고쳐지는구나. 그러니 하나님이 진짜 뭐하다? 살아계시고 그분이 진짜 맞는 분이다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산다. 그것도 믿어져 안 믿어져? 믿어지는 거야. 왜?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람들을 치료해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안 낫는다는데 나는가? 하나님은 뭐하다? 나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환자들이 나을 수 있구나 한 것을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도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오실 때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라니 듣는 자는 말이라 살아나리라. 요한복음 5장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저는 예수님이 오셔서 야, 기동아 일어나라 하면 죽어도 무덤 속에 있다가 어떻게 한다고? 일어난다고. 얼마나 좋아요. 나만 좋아? 그런데 이렇게 사람이 어린아이가 돼가지고 나이가 들 때까지 세포가 그대로 있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뭐예요? 수명이 다 돼요. 예를 들어 위세포는 2시간 30분마다 다시 만들어져요. 일부가. 그래서 계속 고쳐나가. 그 다음에 백혈구는 3일 내지 20일마다 없어지고 다시 만들어져. 적혈구는 4개월이 걸려요. 다시 만들어지고 없어지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어떤 때는 이런 일이 없을지라도 여기에 상처가 나요 안 나요? 나죠. 햇빛을 많이 받으면 얼굴이 뭐예요? 화상을 입어. 그러면 다시 다른 세포가, 정상세포가 나오죠? 그런데 햇빛을 쬐가지고 화상을 입었는데 이상한 세포가 나오는 게 뭐야? 피부암이야. 이해가 되세요? 왜 호주 사람에게 피부암이 많을까요? 햇빛이 강렬해서? 햇빛이 강렬한 것도 이유가 되지만 햇빛이 강렬해서 화상을 입혔다고 피부암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근데 피부암이 생기도록 내가 그렇게 살면 암이 생기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어려워요? 쉬워요? 암은 어떻게 생긴다고? 우리 몸의 세포가 수명을 다하든지 상처가 나면 다시 생기는 과정 중에 뭐가 문제가 생기는가? 유전자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거를 체세포 분열이라고 이야기해요. 같은 세포가 같은 세포로 대치되는 것을 뭐라고? 분열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 과정 중에 뭐가? 유전자에 문제가 생길 때, 염색체에 문제가 생길 때 암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색체가 이렇게 이상하게 되는 것이 여러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자리를 옮겨. 똑같은 유전자지만은, 염색체지만은 한 부분이 떨어지고 다른 부분이 떨어져 가지고 엉뚱한 데 서로 붙어. 그걸 전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유전자의 구성 성분인데 그게 뒤집어져 가지고 끝에만 다르게 붙어. 그걸 뭐라 그래? 역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는 어떤 유전자는 한 부분이 떨어져 나가 가지고 그 나머지가 뭐야? 붙어. 그걸 결실이라고 해요.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여러분의 유전자에 문제가 와가지고
이 유전자는 몇 개가 있어요? 23개가 있어요. 46개라고 들었죠? 예. 마지막 세포는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는 세포란 거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23개의 유전자 중에 1번 염색체의 아랫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저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전립선암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 22번 염색체 윗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혈액암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유전자의 구성 성분의 어떤 일부가 없든지 다르게 붙든지 또 거꾸로 붙든지 그러면 뭐가 생긴다고? 암이 생깁니다. 그럼 여기에서 뭐를 하나 알 수 있을까요? 아무리 음식을 잘 먹어가지고 유전자의 성분에 대한 부족함이 없어도 유전자가 거꾸로 붙으면 뭐가 생겨? 암이 생겨. 그러면 그 일은 언제 일어날까요? 다 힌트 드렸잖아.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요. 아무리 현미밥을 잘 씹어 먹고 운동을 해도 맨날 스트레스 받고 근심하고 걱정하면 유전자가 어떻게 붙어? 거꾸로 붙어본다니까? 그러면 뭐가 생겨? 아니, 실제로 영월에서 오신 그 이야기만 알아도 또 1시간이 가는데 김정희라고 한 분이 왔는데 유방암이 걸렸어. 그래가지고 제가 상담을 했죠. 유방암이면 분명히 이 사람이 운동도 안 하고 현미밥도 안 먹었을 것이다. 고기 좋아했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고기 좋아했죠. 나 안식일 교회 모태교인이요 그런 거야. 그럼 먹었단 말이야 안 먹었단 말이야? 모태교인도 고기 먹는 사람 있어. 근데 이분의 표현은 뭐예요? 안 먹었다는 의미잖아. 그러면 운동을 안 했겠구나. 속으로. 운동 잘 안 했죠? 나 강원도 사람이야. 뭐 했단 말이야? 강원도 산 높으로 올라다니면서 밥 가꿨단 말이야. 그러니까 운동했단 말이야 안 했단 말이야? 물론요. 이제 제가 소리가 줄었어. 강원도에서 뭐 밥 매면서 땀 나는데 물 안 마셔? 그런 거야. 그러면 이 사람 뭔 문제야? 정신적인 문제. 그래서 제가 그러면 정희 씨 혹시 그냥 깊이 생각 안 해도 마음에 아직도 뭐 그것만 생각하면 심란하고 힘들고 괴로운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다음부터 말을 않고 울어요. 한 30분을 울더니 결혼해가지고 임신을 했을 때 꽁치가 그렇게 먹고 싶었대. 임신을 하면 평소에 안 먹었던 것이 먹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 부분이 부족하면. 그래가지고 장 봐가지고 꽁치를 와서 딱 가가지고 남편에게 차려주고 시어머니의 밥상에 딱 차려주고 자기도 쭈그러진 냄비에다 꽁치를 이렇게 먹고 있는데 기분이 좀 이상하더래 여기. 가지고 딱 시어머니를 쳐다봤더니 자기를 노려보고 있더래. 그래가지고 노려보는 것만으로 부족해가지고 자기 쭈그러진 냄비에 있는 꽁치를 다 젓가락으로 집어가고 자기들의 밥상에다 딱 놓더래. 그럴 때는 누가 말려야 돼? 남편이 말려야 되는데 남편도 효자야. 아무 말 않고 있어. 그 남편은 효자인지는 몰라도 좋은 남편이야 아니야? 그 다음부터 꽁치의 꽁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아. 그런 경험 해봤어요? 제가 사기를 맞다가 보니까 법원에서 뭐 통지서만 하나만 와도 어때요? 가슴이 덜컥 내려. 나도 그런 경험만 했어. 우체부에서 뭐 편지 한 장만 와도 뭐야? 뭐 또 뭔가 보다. 재판을 내가 수도 없이 했거든. 이 양반도 그런 거야. 그래가지고 어느 날 병원에 목욕을 하는데 가슴에 멍울이 잡혀갖고 갔는가. 병원에 가니까 뭐야? 이 양반은 뭐 해야 돼? 그분한테 현미 먹으라고 해야 돼? 운동하라고 해야 돼? 뭐 해야 돼? 수술해야 돼? 맞아요. 수술해야 돼.
근데 이 사람이 나으려면 뭘 해야 돼? 시어머니하고 남편을 용서해야 돼. 그래서 제가 정희 씨는 할 거 없네. 시어머니하고 남편만 용서하면 되네. 누가 그걸 몰라요! 하는 거예요. 안 되는데 어떻게 하라고! 소리를. 내가 뭐 죄졌어? 하고 집으로 돌아갔어. 어느 날 저에게 전화를 했어. 병원에 갔더니 가슴 다 떼내래요. 어떻게 해요? 막 울어. 그랬어요. 시어머니 용서했어요. 내가 내 자식하고 있어. 그래서 제가 그러면 떼내십시오. 근데 여러분 묘한 게 그 가슴을 떼내니까 암덩어리를 떼내니까 용서가 돼. 세포도 뭐예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 미움과 불평과 원한과 걱정을 먹는 세포가 있어. 그 이야기 하려면 또 1시간 갑니다. 시간도 잘 가. 그러면 이러한 염색체 유전자의 이상을 일으키는 생활 요인이 뭘까? 잠자는 것, 잠자는 방법, 운동의 방법, 일광, 햇빛 같은 거, 그 다음에 물, 스트레스, 음식의 종류, 식사 습관, 이 모든 것이 뭐를 일으켜요? 유전자 변질을 일으켜요.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다? 음식의 종류다. 이 유전자가 이렇게 여러분의 몸에서는 세포가 날마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과정 중에 유전자도 다시 만들어져야 돼요. 그런데 그 유전자가 정상적으로 만들어지고 딱 붙여주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물질 중에 하나가 있는데 엽산과 베타인이라고 하는 물질. 이 엽산과 베타인이 그러면 어디에 많은가? 푸른잎 채소에 엽산이 많아요. 베타인은 어디에 많아요? 통곡류에 많아요. 그러니까 현미, 통밀, 통보리 이런 데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뇨만을 생각한다면 굳이 현미하고 뭐요? 푸른잎 채소를 많이 먹을 필요가 없을지 몰라도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미나 그 다음에 잡곡을 꼭 드셔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암 증가 이유가 뭘까요? 요즘의 음식들이 다 뭐예요? 이런 음식들이죠. 맛있어요? 맛없어요? 기가 막히게 맛있죠? 그래서요, 보니까 저한테 온 많은 환자도 저한테 그래요. 이렇게 먹어라, 이렇게 먹어라. 아니, 먹는 재미가 어딘데 그것도 못 먹게 하냐고. 뭐 먹고 사냐고 그래.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가지고는 나는 먹다가 그냥 죽을라요. 그렇게 가는 분도 실제로 있어요. 어떤 분은 저한테 이제 유튜브만 보고 이런 음식을 먹으라 그러니까 힘이 빠져서 죽겠대. 고기를 아주 좋아했는데 당신이 먹으란 대로 시험이 그만 먹으니까 힘을 못 쓰겠다. 힘을. 그래가지고 다시 먹고 투석하면서 나는 그렇게 먹고 살라요. 그러면서 투석하더라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단순히 건강만을 찾기 위해서는 그렇게 쉽지 않아요. 이렇게 뭐 하기가? 이걸 실천하기가. 여러분 우리 몸이 병들면 누가 마음이 아프다고요? 여러분의 부모가 되시는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다는 사실을 알 정도가 되어야 진정으로 뭐가 돼? 변화가 돼. 자, 이러한 음식을 먹으면 영양이 과잉하고 좋은 음식이라도 많이 먹으면 뭐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몸속에서 기름기가 많아진다 그랬죠? 뭐가 기름기로 바뀐다 그랬어요? 탄수화물도 많아지면 기름기로 바꾸는데 그것도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여러분을 해치기 위해서요?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다 그랬죠? 똑같은 용량에다가 기름은 9칼로리를 내니까 단백질이나 탄수화물은 4칼로리니까 두 개를 합해도 기름 한 분자만큼 못하니까 기름으로 바뀌어서 적은 공간을 해가지고 여러분의 몸에 저장을 하는 거예요. 기가 막혀요, 안 막혀요?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이 잘못 살아도 어떻게든지 살리려고 그래, 죽이려고 그래? 살리려고 그래. 우리 몸을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몸에 이렇게 영양이 과잉이 되면, 지방이 많아지면, 여성에게는 여성 호르몬이 상대적으로 많아지면 이것이 유방이나 자궁이나 난소암을 크게 하고 퍼지게 하는데 일조를 하고, 남성은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하는 남성 호르몬이 많아져 가지고 전립선암이 생기게 하고 많아지게 하고 퍼지게 하고, 소화기에 발암물이 증가가 돼 가지고 직장암과 대장암이 생기게 하고, 지방간이 변해서 간경화와 간암으로 발전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단백질이 여러분의 몸속에 상대적으로 많으면, 필요 이상으로 많으면 암 유전자를 발현하는 물질을 내 가지고 암을 발생시키고, 또 혈관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암에 크게 하는 물질, 그 수용체 이야기했죠? 암이 자라나게 하는 문을, 물자 수송로를 트이게 해가지고 암이 뭐하게 만들어요? 혈관을 만들고 암이 크기가 성장이 되게 만들고, 전이 유발 물질과 염증이 생기게 해서 전이가 되게 하고, 면역 억제 물질을 만들어 가지고 면역이 제 기능을 못하니까 발생을 증가시키고 또한 전이를 부추긴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는 세상에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발표를 하는데, 이것이 학계의 주목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못 받아요. 인터넷상에서는 이걸 여러분이 뒤져보면 다 나오는데 의사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 없어? 없어요. 왜? 여러분, 저같이 암 환자 오면 현미 먹이고 운동하고 물 마시라고 하는데 병원에 돈이 돼요, 안 돼요? 누가 그 일을 하고 싶어서 어떤 의사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관심도 없고 안다고 해도 그냥 뭐예요? 눈 감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뭐합니까? 예? 폐암과 동물성 지방을 많이 섭취하면 섭취할수록 폐암이 뭐한다? 증가된다. 림프암도 마찬가지, 백혈병도, 또 유방암도, 또 뭐도, 전립선암도 우유 섭취와 관계가 있고, 난소암도 동물성 칼슘 섭취와 이렇게 관계가 있다. 거기에다가 뭐까지 먹어? 패스트푸드, 정크푸드, 인스턴트 푸드 다 똑같은 말이야. 과자, 빵, 아이스크림, 요구르트. 아이스크림 얼마나 맛있어요. 나도 먹어봤지만 맛있더라고. 그렇죠? 살살 녹아. 그렇게 맛있는 게 세상에 있어, 없어?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맛있는 건 없어. 제가 두리안 좋아하거든요. 두리안 좋아해. 두리안하고 아이스크림 뭐가 더 맛있을까? 아이스크림이 맛있지. 맛있어요. 그리고 아이스크림 딱 먹어봐. 다른 게 맛있어? 맛없어. 맛없어. 맛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자 사자 뭐 먹으려 그래? 그런 거 먹으려 그래? 저녁에 여러분 TV 프로그램 보세요. 온갖 맛있는 것이 많이 나와. 에?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저녁마다 어디가? 저녁마다 어디가? 식사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정크푸드를 먹으면 바로 여러분의 몸에 암이 더 많이 퍼지게 하고 여러분의 면역력에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는 걸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렇게 암이 걸리면 가면 뭐예요? 수술해? 떼내? 떼내면 뭐예요? 또 생기게만. 네? 또 방사선을 쬐가지고 태우면 뭐야? 방사선은 뭐예요? 암을 일으키는 물질이에요. 그런 말 들어봤어요? 항암제, 암을 일으켜요? 암을 죽여요? 암도 죽이지만 암을 일으켜요. 전번에도 어떤 분이 저한테 자기 어머니가 직장암 걸렸다고 상담을 하러 왔어요. 제주도에서. 어디서? 단단히 먹고 왔겠죠. 그러면 진짜 이 의사가 사기를 치는지 진짜 그렇게 하면 낫는지 제대로 알고 가야 될 거 아니야? 안 그래요? 어디서 왔는데? 제주도에서 왔잖아. 비행기 타고 돈 들이고 36병원에. 근데 인기동이 만나보니까 믿을만하게 생겼어? 못 믿게 생겼어? 어? 아니 삐쩍 말라가지고 무슨 의사라고 앉아있는데 이게 의사인지 환자인지 모르겠다. 제가 열심히 설명을 했어요. 나이가 드신 분들은 암이 생겨도 빨리 퍼지지 않으니까 굳이 크게 힘들지 않으면 수술할 필요도 없고 수술을 하면 그걸로 끝내는 것이 좋다. 항암제를 맞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항암제가 듣는 암이 따로 있다. 직장암은 거의 듣지 않는다. 근데 자기가 간호사래. 간호사는 똑똑해요, 안 똑똑해요? 어? 그래가지고 항암제 맞고 난 사람도 있잖아요. 난 것처럼 보여. 5년만 살면 완치니까, 그죠? 어? 자기 엄마는 5년도 못 살 것 같아, 자기가 볼 때. 그냥 놔둬도 5년 이상 살아요. 내가 볼 때는 그래. 그래가지고 다 듣고 가가지고 나중에 뭐라 그래? 예방의학적인 입장에서는 좀 맞을지 모르지만 이미 병이 생긴 암 환자에게는 안 맞는 것 같아요 하고 연락이 왔대.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예방이 곧 치료고 치료가 곧 예방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알아. 몰라. 그래서 결국은 아마 수술하고 항암제 맞고 엄마 고생시키다가 그래도 식생활은 제가 하란 대로 좀 해보겠다. 그러면 좀 갑니다, 오래. 그러면 왜 암이 생기고 커지고 퍼지고 떼내도 재발하는가? 여기 세 분의, 여러분 인터넷 치면 다 나와. 이건 고창순, 그 다음에 이시대, 김성규라고 하는 다 의사야. 의사는 적어도 암 걸려야 돼, 안 걸려야 돼? 아니, 몰라요, 여러분? 적어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의사는 암이 걸려야 돼, 안 걸려야 돼? 의사가 걸리면 별 볼 일 있어 없어? 거기 가봐야 별 볼 일 있어요 없어요? 없어. 지도 안 걸리는데 안 걸린 사람한테 가봐야 별 볼 일 있어 없어? 뭔 말인지도 몰라. 그런데 가 안 가? 가요. 가. 서울대인데, 아산대인데, 중앙병원이야. 세브란스 병은 유명한 유방암 전문가인데 암이 비록 걸렸어도 자기 병은 못 걸릴지 몰라도 유방암은 뭐 할 것이다. 이대 교수는 자기가 암 걸려갖고 절뚝절뚝 지팡이 짚어 가면서도 암 환자, 유방암 환자 수술한 분이야. 여러분, 이 희대에 이 암 환자가 쓴 희대의 소망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딱 보면요, 어느 순간 암이 더 이상 퍼지지 않는다, 그 말이 나와. 근데 바로 그때가 식생활을 바꾼 시간이었으면 알 수가 있어. 그런데 이대 교수는 뭐라고 그게 설명하느냐?
새로 나온 항암제의 덕분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때 채식으로 바꾼 이야기가 답은 뭔지 아시겠죠? 그런데 이 고창수 박사는 암이 수없이 걸렸는데 항암제를 쓰지 않았어. 그런데 이 고창순 박사는 뭐를 했느냐? 고기를 먹고 싶은 대로 먹었어. 그러니까 암이 계속해서 생기면 떼어내고 수술로 뭐는 안 했다? 항암제를 안 썼어. 잘 들으셔요. 항암제를 안 썼어. 그런데 이대 교수는 항암제도 쓰고 방사선도 하고 수술도 하고, 그러니까 온 몸에 다 전이 되고 뼈까지 전이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불구가 돼가지고, 그러면서도 유방암 수술. 마지막 김성규라고 하는 일산에서 가정과학을 하면서 암이 걸렸어. 이분은 수술만 따가고 지리산으로 들어가서 요양을 했는데 지금까지도 멀쩡하고 건강하게 살아있어. 답이 뭔지 아시겠죠? 네. 그런데 우리 교회 목사님이 간암이 걸렸습니다. 저를 찾아왔어. 그래도 인기동인가 우리 교회에서는 조금 유명하니까 찾아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색전술 하지 마세요. 그런데 아산병원에 가니까 색전술 안 하면 퍼지고 죽는다고 하니까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 어떻게 됐을까요? 긴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내 친구가 우리 교인입니다. 신실한 장로님. 암이 걸렸네. 간암이 걸렸어요. 하고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렇게 해라. 제주도 가서 잘했대. 그런데 가끔 고기를 먹어요. 재발을 했어요. 그래도 저한테 전화를 했으면 좋은데 재발을 해가지고 딸하고 이야기하니까 아빠! 아산병원에 얼마나 색전술 잘하는데 색전술 해야 돼! 어떻게 했어요? 나한테 묻지도 않고 색전술. 어떻게 됐을까요? 돌아가셨어. 내 친구도 나를 믿어 안 믿어? 내가 그렇게 믿음직하지 못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기를 쳐도 누가 안 속을 거예요. 믿음직하게 생겨야 좀 사기도 뭐요? 그러면 이 목사님이나 장로님은 아무리 그래도 남이니까 그렇다 치자. 내 집안에 형님이 암이 걸렸네? 간암이 걸렸어. 어떻게 했어요? 나한테 또 의사라고 또 의논은 하러 왔어.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한다. 근데 장로교회 목사님, 장로교회 목사님은 회식이 많아요, 적어요? 회식이 많아요. 그래서 네 말은 알겠다마는 목회를 하려면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내가 분명히 이렇게 하지 말아야겠음에도 불구하고 고기 먹고 색전술하고 결국에는 돌아가셨어. 그 동생 막내 형님, 내 막내 형님이 똑같은 암에 걸렸네. 그래가지고 그 큰형님이, 아주 큰형님 아니지, 다섯째 형님이 그렇게 내 말 안 듣고 죽었다고 그 말까지 들었어.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 말을 잘 들어가지고 좋아졌는데 이분이 또 뭘 들었느냐? 암보험을 들었어. 암보험을 들으면 색전술을 해야 보험을 청구할 수 있어요. 현미 콩밥 먹으면 보험 청구할 수 있어. 그래가지고 보험을 청구하기 위해서 색전술을 하다가 죽었어. 기가 막히지요? 그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기 강성배라고 한 분은 2001년도 7월 간암 4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감기가 떨어지지 않고 소화가 안 돼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암이 말기여서 손을 쓸 수가 없다. 병원에서는 해줄 게 없다. 그렇게 가지고 병원에서 나와가지고 영정사진을 찍었습니다. 이제 죽으려고 작정을 하고, 그리고는 텃밭을 빌려가지고 아파트 앞 야채를 손수 키워가지고 녹즙도 해먹고 현미밥을 싸서 먹고,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2년 후에 봤더니 암이 하나도 없이 사라지고, 알파페토프로테인이라고 하는 간암 수치도 4 이하가 정상인데 9,726까지 올라갔는데 나중에 뭐가 됐어요? 정상이 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간의 종양은 초음파를 했는데 보여요? 안 보여요? 간의 종양은 보이지 않음. 그리고 알파페토프로틴도 정상이 됐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차마다 가솔린을 쓰고 휘발유를 쓰고, 가솔린이나 휘발유나 디젤을 쓰고 경유를 쓰고, 그런데 왜 이렇게 차마다 그게 달라요? 엔진의 구조가 달라. 그래서 가솔린 엔진은 뭡니까? 전기 불꽃으로 점화를 하고, 디젤 엔진은 압축된 공기에 경유를 분사해서 발화를 하는 그 기화점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휘발유차에는 휘발유를, 경유차에는 경유를 넣는 것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 너무 쉬워요? 안 쉬워요? 쉬워. 그럼 사람의 구조를 봤을 때 사람은 어떻게 생겼어? 치아 구조를 봤을 때 초식동물과 비슷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잡식동물이나 육식동물은 송곳니가 발달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인간은 침이 약알칼리고 육식동물은 침이 산성이고, 그 다음에 장의 길이로 봤을 때도 채식동물, 육식동물, 초식동물을 비교해 보니까 사람은 무슨 동물? 채식동물이에요. 구조가 그렇게 생겼어. 그리고 위의 산성도도 초식동물의 위는 육식동물의 10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육식동물은 산성도가 아주 강해가지고 그냥 뭐예요? 단백질이, 동물성 단백질이 좀 바로 그냥 쪼개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육식동물은 장의 길이가 짧고, 그래서 빨리 노폐물을 배출하기 위하여 그렇게 되어 있고, 육식동물은 비타민C를 자체 생산합니다. 그러나 초식동물이나 채식동물인 사람은 반드시 야채나 과일을 통해서 비타민C를 뭐하게 되어 있어요? 섭취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이것을 무시하고 살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병이 오게 되어 있다. 성경을 봤더니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과일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뭐가 되리라? 음식이 되리라. 선지자는 질병은 인체 생리가 깨어진 것이므로 그 인체 생리를 창조하신 분의 원래 계획대로 돌려주면 약을 쓰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신 자체 회복력으로 질병을 뭐 할 수 있다? 간신히 이겨낼 수 있다? 능히 이겨낼 수 있다. 그러나 약을 먹고 수술을 받고 항암제를 쓰고 방사선을 쓰면 인체 생리 질서가 교란되어 자체 회복력을 잃을 뿐 아니라 약의 독성으로 도리어 질병이 생겨 남은 생은 약의 독성과 싸우지 않으면 안 되게 된다.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를 떠나서 사람들이 고안해낸 가장 완전한 어떤 제도나 병원이나 의사라 할지라도 실패로 끝날 것이며, 반면에 가장 전망이 없는 듯이 보이는 방법이라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겸손과 신앙으로 받아들일 때에 뭐 할 것이다? 성공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만큼 믿음을 활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걸고 모험하기를 두려워합니다. 시련의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실패할 수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심령을 튼튼하게 해야 합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성취될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